여기는 i24 뉴스 영어 특별판입니다. 저는 니콜 제틱이며 텔아비브에서 생방송으로 전합니다. 어젯밤 이란이 이스라엘에 24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석유 화학 단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최근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이 남부를 포함한 레바논 전역을 다시 공격하면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타니강 남쪽의 여러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보고되었고 이스라엘 군을 향해 발사된 발사체로 인해 이스라엘 북부에서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오늘 밤 이스라엘 소식에 따르면 이란과의 충돌은 끝났지만 다음 과제는 외교라는 점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여 테헤란과의 협상이 레바논 전선에서 이스라엘의 손발을 묶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기 위해 24 뉴스 영어판 중동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제란 씨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아리엘 씨, 최근 이란에서는 모든 입출국 항공편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취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휴전을 기대하는 나라가 보통 취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테헤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건 정권이 추가적인 이스라엘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공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면 영공을 폐쇄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계속할 것이라는 두려움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죠. 이건 이슬람 정권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국가입니다. 반면에 이 나라는 자국 영공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영공은 계속 열려 있고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국가였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의도하는 보여주기식 태도가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현재 입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긴장 고조 국면을 넘기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새로운 교전 양상을 도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마스와는 약 20년 동안, 헤즈볼라도 비슷한 기간 동안 익숙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보호하고 전쟁을 이란 본토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세워진 대리 세력들의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한 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란의 대리전 요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리 세력들이 이란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란이 대리 세력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 상황을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스라엘이 충분한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이란의 새로운 방정식 수립 시도를 저지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뿐만 아니라 남부 레바논 등 레바논 어디든 공격할 경우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공격해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 12시간 동안 당했던 공격보다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이란에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란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새로운 방정식을 세우려는 시도가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응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대응에 대한 이란의 두려움으로 인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결과가 이란이 바랬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아리엘. 계속 스튜디오에 계셔주세요. 다음 코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셨네요. 북부 이스라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4 뉴스 영어 특파원 조 브라운이 생방송으로 전합니다. 레바논 남부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북부 이스라엘에서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현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모든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 자릿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조사해 이스라엘 방위군 확인 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이렌이 울렸던 것은 약 1시간 전이었고 그때는 갈릴리 북단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을 향해 로켓 3발을 발사한 결과였습니다. 2발은 요격됐고 1발은 병사 근처에 떨어졌으나 이스라엘 방위군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방위군 남부 레바논을 공격할 경우 북부 이스라엘을 향해 발포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티레 지역 주변에서 그들은 미사일을 발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사진과 영상에서 연기 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측의 말을 믿는다면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북부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의 다히아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 미사일이 아니라 헤즈볼라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헤즈볼라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대피소로 갈 시간이 몇 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에는 대피소로 갈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이곳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안겨주는 것은 이란보다 헤즈볼라에서 오는 미사일입니다. 24뉴스 영어 특파원 조 브라운이 북부 이스라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 24뉴스 영어 채널에서 더 많은 소식을 조 브라운이 전할 예정입니다. 조, 감사합니다. 이제 북부 이스라엘에서 워싱턴으로 연결해 24뉴스 영어 수석 특파원 마이크 와겐하임의 최신 소식을 백악관 생중계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간의 협력은 어떤 상황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엑시오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공격에 대응하지 말라고 했으나 몇 시간 뒤 이스라엘은 이란을 실제로 공격했습니다. 알기로는 이 모든 것이 워싱턴과 얼마나 조율되고 있나요? 모든 것이 워싱턴과 조율되고 있습니다.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 이런 대화 예전에도 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개의 다른 나라를 이끌고 있고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협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가 있습니다.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유적으로 눈을 찌르거나 가운데 손가락을 들고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다라고 말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동의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조율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지 10분 만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도 언론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혼란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종종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차이점도 있고 긴장감도 있지만 결국 이런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저 사람이 어쨌든 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이라는 추가적인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거부 동맹국들에게 내가 허락한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인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건 이란인들에게 내가 하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인상을 주면 이란인들도 대응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과시하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총리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나는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맞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미국 군대는 이번 상황에서 이란의 직접적인 대응에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동에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조율된 행동입니다. 마이크, 이 승리가 아메리카 팀에게 어떤 의미이며 앞으로 어떤 기회가 열리나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협상가들은 테헤란과의 지속적인 협상에서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더 나은 위치에 있지도 더 나쁜 위치에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했듯이 여기서 성사될 수 있는 합의는 없습니다. 그냥 합의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설정한 레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건과 본질적으로 그것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해온 모든 것을 고려하면 만약 그가 받아들인다면 그의 신뢰도에 엄청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여기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건부로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에 현금을 보냈던 것에 반대해 그에게는 그런 일도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돈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와 평화협정은 아직 멀고 간극도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큰 영향은 레바논 문제와 지금 그 사안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측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베이루트 교회와 헤즈볼라 본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 레바논에 있는 그들의 거점에 대한 어떤 공격이든 그곳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공습도 이란의 대응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몰아내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과 베이루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평화를 이루려는 시도에 있어서 말이죠. 그것이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1대1 협상보다 더 큰 도전 과제입니다. 확실히 큰 도전 과제이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마이크 웨거나임이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 아리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리엘, 마이크가 방금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란이 레바논과의 전선을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성공적으로 연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이란이 최근에 이스라엘에게 남부 레바논을 포함한 레바논 어디에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한 그 위협에 따라 시험대에 오른 것인가요? 글쎄요. 새로운 위협 이후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의 최소 6개의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자신의 위협이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 증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위협을 무시하고 남부 레바논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란이 대응한다면 이는 새로운 방정식을 세운 셈입니다. 만약 이란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힘을 과시한 것일 뿐 실제로 현장의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은 여전히 이란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꾸준히 자신들의 힘을 입증해 왔기 때문입니다. 걸프 지역의 일부 파트너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에 대한 단 한 번의 이란 공격도 받아들이거나 견딜 의사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유 없는 이란의 공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했을 때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이스라엘을 공격할 정당한 명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정당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시험하며 이란인들이 말뿐이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어떤 여지도 없이 반철되고 있는 새로운 부도인지 말이죠. 아리엘, 이란의 또 다른 대리 세력 후티도 오늘 이스라엘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해상 이동은 공격 대상이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레바논과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는 단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지난 이스라엘과 이란의 첫 직접 전쟁 이후 지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그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이란이 자신들의 대리전 교리를 다시 활성화하려 하고 여러 전장에서 단결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싸움을 이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대리 세력들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관심은 주로 이란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이 대리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란의 위협과 후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방위 교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잡음이 나오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후티로부터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에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티의 공격은 요격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숨 쉴 틈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응하지 않고 나중에 대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라는 자신들의 대리 세력이 완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것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이제 이란의 주요 대리 세력 헤즈볼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트역 소령 샤디 칼룰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헤즈볼라 전문가이며 남부 레바논 보안구역 장교로 근무했고 현재 이스라엘 어퍼 갈릴리에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이제 퇴역 소령 칼룰 씨, 레바논에서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란이 방금 헤즈볼라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란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이 레바논 내 테러 단체의 활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제 생각에 이란은 헤즈볼라와 레바논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화된 헤즈볼라를 레바논에서 다시 강화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가 지역과 그곳에서 발견된 터널을 장악한 후 우리는 실제로 남부 레바논의 나바티아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즈볼라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개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자발 아멜, 즉 보안구역에 살고 있는 레바논 시아파 공동체 내부에서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 베이루트에 사는 시아파 사람들보다 덜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란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란이 다시 우리가 말하는 이란의 단일 전선을 구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단일 전선은 이란에서 이라크, 레바논, 후티까지 이어지는 단일 전선으로 이들이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전선을 뜻합니다. 그게 그들이 다시 시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부 레바논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게임을 너희와는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가 무장을 해제하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람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즈볼라와 그들의 대리 세력들, 즉 이 지역의 이란 대리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워싱턴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협상된 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레바논 군대는 이미 헤즈볼라가 제거된 리타니강 남쪽의 새로운 시범구역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이 휴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게 여전히 가능할까요? 보세요. 저는 헤즈볼라가 이 휴전을 지킬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세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의 대리인이고 지금도 이란인들이 그들을 관리하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RJC도 레바논에 있습니다. 헤즈볼라 그룹을 관리하는 장교들처럼요. 실제로 그들의 충성심은 전적으로 이란을 향해 있습니다. 레바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레바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그들은 레바논 국민이나 레바논 국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휴전 논의는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만이 이것을 믿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의 참모 중 누군가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이나 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들에게 보급품과 탄약을 보충할 시간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
즉 작은 사탄이라 부르는 이스라엘과 위대한 사탄이라 부르는 미국을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군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레바논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레바논 군대는 헤즈볼라에 의해 침투당했습니다. 레바논 군대는 이미 수년 동안 헤즈볼라에 의해 침투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에 맞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 환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우리 국경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실제로 다시 인구로 가득 차고 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뉴스에서 들었는데 일부 미국인들이 헤즈볼라와 싸우기 위해 레바논 군대 내에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미국인들과 다른 레바논 장교들이 미국인의 지휘 아래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바논에서 내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레바논 국가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실패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바논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연합체제와 칸톤을 갖춘 연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체제를 레바논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파 칸톤이 계속 싸우고 싶다면 그들만 싸우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들은 이 칸톤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칸톤은 실제로 그들에게도 전멸의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시아파 칸톤과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쟁에 휘말리거나 미국인, 유럽인,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칸톤들과 엮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역소령 샤디 칼리님, 오늘 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최신 상황을 전하면 북부전선에 이어 이제 이스라엘 중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4 뉴스 영어 특파원 말릭 슬라딘이 텔아비브에서 전합니다. 말릭,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번 이란과의 공방은 적어도 지금으로선 멈춘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홈프런트 커맨드 지침이 변하지 않았나요? 내일도 학교가 계속 문을 닫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홈프런트 커맨드 지침은 오늘 밤 8시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 전개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지침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최근 상황 전개와 이란의 공격 때문에 학교들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스라엘 교육부에서 이미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전개 이후에 이것이 바뀔지 아닐지에 대한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공항인 나트바그 공항에 관해서도 현재 지침은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계속 운항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항공사들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항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항공사들은 운항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 항공사들, 예를 들어 위즈에어 같은 곳에서는 일부 취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스라엘을 오가는 플라이 두바이 역시 일부 취소가 있었습니다. 일부 항공편은 지연되고 있지만 전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항공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긴 하지만 현재 교통부와 교통부 장관의 결정은 이 상황을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이나 교전이 재개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들은 사이렌이 울리기 전 적어도 이곳 중심지에 내려진 경고로 인해 전혀 다른 현실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즉 3시간 안에 이스라엘 민방위 사령부의 2차례 경고와
이란 미사일로 인한 최소 한 번의 사이렌이 울린 후였습니다. 다른 한 번은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생활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 12시간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익스 라딘의 텔아비브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현지 보도 감사드립니다.